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당신의 밤이 편안했으면 해입니다. 지은이는 임명남, 펴낸 것은 그래도 봄입니다. 이 책은 독서교육 전문가이자 상담학 박사인 저자가 40번의 심리 상담과 그림책 처방이 담긴 책입니다. 사무치게 외롭거나 삶이 지옥 같을 때, 우울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룰 때, 우리를 살포시 안아주는 그림책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함으로써 마음이 홀가분해지도록 안내하는 책입니다. 그림책과 비슷한 경험을 지닌 내담자가 어떻게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는지 객관적이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의 특징이 있다면 그림책 심리 처방을 각 이야기 끝에 수록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아픔과 맞닿아 있는 그림책을 읽고 심리적 치료 활동을 혼자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책은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 혼란스러움과 불안함, 2부 분노와 수치심, 3부 슬픔과 위로, 4부 행복과 바람입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에게 그림책이 건네는 다정한 안부, 당신의 밤이 편안했으면 해. 책의 내용 중에서 3가지를 골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아이만 늦되는 느낌일까요? 그림책 때가 되면 너도 날 수 있단다. 딸아이를 낳고 3개월쯤 지나면서부터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육아서에 따르면 생후 4개월 정도 되면 아기가 뒤집기 시작한다는데 딸아이는 4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도록 도무지 뒤집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임신 당시에는 2손 2발 다 있는지 걱정되더니 태어나고 나니 이젠 뒤집기를 안 해서 걱정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엄마에게 하소연했더니 엄마는 대수롭지 않은 듯 빠른 애도 있고 느린 애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초조해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봐 라고 말했다. 엄마 말을 믿고 하루하루 아이를 돌보면서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쉽지 않았다. 행여나 오늘은 뒤집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며 딸아이를 유심히 쳐다보곤 했으나 기대하던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날마다 불안과 걱정 때문에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다. 그림책 때가 되면 너도 날 수 있단다는 강가 작은 둥지에 사는 오리 가족에 관한 이야기다. 어느 날 엄마 오리가 5개의 알을 낳았다. 내가 딸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듯 엄마 오리도 새로 태어난 알들을 밤낮으로 정성껏 품었고 마침내 하나 둘씩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했다. 엄마 오리와 아빠 오리는 새끼 오리들에게 루퍼스, 로리, 로지, 레베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4마리 새끼 오리가 무사히 알을 깨고 바깥으로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지막 남은 5번째 알은 도무지 깨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또래 아이들이 뒤집기 시작할 무렵인데도 불구하고 딸아이가 전혀 뒤집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날마다 아무런 일도 없이 하루해가 저물어 갈 때면 나는 무언가 잘못되지는 않았나, 아이에게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도 잘 오지 않았다. 내가 딸아이를 걱정하듯 아빠 오리는 막내 오리가 과연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걱정했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라도 받아봐야 하는 게 아닐까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아니 정확하게 6개월째 접어들던 날 오전 아이가 드디어 뒤집었다.
설거지하느라 잠시 아이 혼자 거실 바닥에 눕혀놓았는데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아이는 뒤집은 채로 한참 있었던지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때의 기쁨이란 얼마나 좋았는지 그 기쁨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다. 아이가 놀랄까봐 환호성을 지르지 못하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호들갑을 떨었다. 여보, 우리 아이가 드디어 뒤집었어. 뒤집었다고. 남편 또한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내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지만 남편 역시 불안했던 모양이었다. 자기가 불안을 내색하면 내가 더 불안해하고 그 불안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질까봐 꾹 참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던 와중에 아이가 드디어 뒤집었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는지 살짝 눈물이 나기까지 했다고 고백했다. 엄마 오리는 마지막 5번째 알이 때가 되면 깨질 거라고 이야기하며 믿고 기다렸다. 엄마 오리가 말한 것처럼 5번째 알은 시간이 조금 흐르자 때가 되었는지 깨어났다. 엄마 오리와 아빠 오리는 마음껏 기뻐하며 막내 오리에게 루비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다. 루비는 알에서 나올 때도 다른 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니 성장도 느려서 먹이를 먹는 것은 물론 헤엄을 치는 것도 하늘을 나는 것도 모두 다른 형제보다 늦었다. 늦되는 루비를 지켜보는 엄마 오리와 아빠 오리는 불안한 마음에 조바심을 낼 만도 한데 이번에도 루비를 믿고 기다렸다. 아빠 오리도 전과 달리 한결같은 마음으로 루비를 격려하면서 느긋하게 기다렸다. 그랬더니 막내 오리 루비는 어느 날 누구보다도 멀리 그리고 하늘 높이 날 수 있게 되었다. 막내 오리 루비는 느리지만 자기 속도대로 꾸준히 자라면서 멋진 어른 오리로 성장했다. 나는 아빠 오리처럼 아이를 믿고 기다리는 게 잘 되지 않았다. 옆집 아이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 조바심이 났다. 딸아이가 24개월이 되자마자 한글을 깨우치게 하겠다고 또 호들갑을 떨었다. 몇 달을 가르쳐도 한 글자도 모르는 것 같아 걱정스러웠지만 오리 부부 특히 엄마 오리처럼 아이가 지닌 내면의 힘과 잠재 능력을 믿어주려 했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물을 시작으로 일사천리로 글자를 깨우치기 시작했다.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 발달이 느릴 때 부모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고 불안하다. 그럴 땐 걱정만 하지 말고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특정 시기가 되었는데도 아이의 말이나 행동이 늦어지면 우선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 발달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한다. 장애가 있다면 부모가 이를 빨리 인정하고 수용해야 아이를 위한 치료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약 특별한 이상 없이 기질 때문에 늦되는 경우라면 부모는 기다려야 한다.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새로운 환경이나 자극에 적응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무언가를 배우거나 시도하는 등의 새로운 자극이 두렵거나 불편해서 움츠러들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적응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 주어야 한다. 부모는 아이의 기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모가 조바심을 내면 아이는 불안해져 더 움츠러들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어야 한다.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고 해결했을 때는 칭찬과 격려를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사소한 성공을 경험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도 좋다.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이 아이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시키면
점점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가수 이적의 어머니로 유명한 여성학자 박혜란 씨의 아이들은 믿는 만큼 잘한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 믿어주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림책 심리 처방전 하나.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내게 보여준 신뢰의 눈빛을 떠올릴 때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둘. 아이를 믿지 못하고 자꾸만 재촉하게 되는 마음에는 어떤 불안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엄마 아빠를 보는 아이는 어떤 마음일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림책 나는 사자. 40대 초반의 은희 씨는 어린 시절 늘 바쁜 엄마가 싫었다. 큰엄마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느라 한시도 한가할 시간이 없는 엄마가 바보처럼 보였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에게 퍼주기 급급했던 엄마를 보면서도 제 입속 하나 못 챙기고 희생만 하는 것 같아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굳은 일은 도맡아 하면서 자기 몫은 못 챙기는 엄마를 보면서 은희 씨는 속상했고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 덕분인지 은희 씨는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직업도 가졌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직도 했다. 한없이 희생만 하는 엄마가 미워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은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란 은희 씨는 자기 일을 똑부러지게 해내는 멋진 직장인이 되었다. 은희 씨는 자신이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대견스러웠다. 하지만 은희 씨는 자신 또한 엄마가 그러했듯 아이들에게 바쁜 엄마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엄마 품이 그리운 5살 아들이 퇴근한 은희 씨에게 매달리며 찡찡대는 게 너무 성가시고 짜증스럽게 느껴졌다. 아들뿐만 아니라 딸 또한 이해할 수 없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은 매일 아침 은희 씨가 출근할 때마다 엄마, 오늘은 일찍 올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그런 딸이 한심하게만 느껴졌다. 날마다 할 일이 태산이어서 일찍 퇴근하는 게 저녁 8시에서 9시이고 대부분 밤 10시에서 11시에 퇴근하는 엄마를 보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은희 씨는 신발을 신으면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일찍 못 와. 엄마 바쁜 거 알면서 왜 그래? 라고 딱 잘라 말하곤 했다. 어쩌다 하루 휴가를 내 집에서 쉬는 날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딸이 힘겹게만 느껴지는 은희 씨는 둘째인 아들을 낳고도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편해서 출산휴가 3개월을 다 쉬지 않고 출근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무조건 하루는 출근해서 주중에 완수하지 못한 일을 처리하고 있다. 나는 사자의 주인공 암사자는 넓은 초원에 산다. 거친 야생에서 살기 때문에 혼자서 사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다른 사자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살아간다. 암사자는 어미사자가 그러했듯 자기 뱃속에 있는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밝은 눈으로 먹잇감을 발견하고 전력 질주로 뛰어서 사냥을 한다. 암사자는 새끼 사자를 낳아 기르면서 다른 암사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 사냥하고 먹이를 나눠 먹으며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한다. 그리고 새끼 사자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친다. 암사자는 새끼 사자들에게 내 안에서 자라고 나를 통해 세상에 나온 사랑하는 아기들, 나는 엄마에게 배운 것들을 가르쳐 줄 거야. 모두 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어미에게 배운 것들을 행동으로 하나씩 보여주며 새끼 사자들이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을 성심성의껏 가르친다. 새끼 사자가 독립할 때가 되면 암사자는 조금씩 냉정하게 그러면서도 의연하게 새끼 사자를 떠나보내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강인하게 살아간다. 암사자 역시 어미에게 배운 대로 업무 스트레스로 상담받으러 온 은희 씨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엄마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위로 형님이 3명이나 있는 막내 며느리이면서도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시어른들과 살다 보니 1년에 15번이나 되는 제사를 지내야 했고 명절은 물론 평상시에도 친인척들이 은희 씨 집을 수시로 드나들었기 때문에 집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곤 했다. 그런데도 엄마는 혼자서 큰 살림을 다 꾸려나갔다. 그러면서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다. 기꺼운 마음으로 제사를 모시고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친인척을 보살폈다. 그 덕분에 엄마는 환갑이 되기도 전에 허리가 굽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라 밤마다 끙끙 앓았다. 그런데도 네가 우리 집 보배다. 숙모가 최고예요. 고모가 안 계시는 우리 집안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해맑게 웃기만 했다. 일본의 가족 심리 전문의 가야마 리카는 딸은 엄마를 좋아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자신을 지배하는 엄마에 대한 원망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을 혐오한다고 말한다. 은희 씨 역시 늘 바쁜 엄마를 부정하며 자신은 어머니와 다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어머니를 원망했다. 그래서 은희 씨는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여기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엄마를 미워하는 불효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가치관이 더해지면서 은희 씨는 자신을 더욱 질책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대부분 자신의 열망과 딸에 대한 기대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같은 여자인 딸을 통해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 덕분에 딸과 엄마는 정서적으로 너무 밀착되어 있거나 반대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서 갈등을 겪고 관계를 악화시키곤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엄마와의 애증 관계를 탐색하고 같은 엄마로서의 엄마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엄마의 어린 시절 상처나 아픔을 탐색하면서 원가족 속에서의 엄마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엄마가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엄마와 딸이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서로 조율하고 둘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희 씨가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지금의 은희 씨 모습이 친정 어머니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자기는 엄마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처음에는 펄쩍 뛰던 은희 씨였지만 얼마 뒤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자기 삶이 어딘지 모르게 엄마를 닮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속상해했다. 늘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엄마의 보살핌을 원하게 만든다는 것이 꽤 닮았다며 씁쓸해했다. 이런 은희 씨와 함께 자신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엄마의 모습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엄마를 조금씩 이해해 나가기 시작했다. 같은 사람으로서 엄마를 바라보기도 하고 같은 여자로서 엄마를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삶과 엄마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면서 은희 씨는 내면에 숨겨진 미움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점차 아이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의 욕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해야 할지 알 수 있었다. 그림책 심리 처방전 하나. 엄마의 모습 가운데 유난히 닮기 싫었거나 보기 싫었던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런 엄마를 볼 때 어떤 감정이 느껴졌는지 가만히 떠올려 본 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둘. 엄마를 통해 배운 것들 가운데 내 자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딸아이가 죽은 건 모두 나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기. 그림책 무릎 딱지. 필리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정윤 씨는 둘째 아이 출산이 임박해지자 한국으로 들어왔다. 둘째를 무사히 출산하고 몸조리만 마치면 다시 남편이 있는 필리핀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아이들과 한국에서 머물기로 했다. 코로나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남편도 모든 일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와 같이 살기로 했다. 남편이 자가 격리를 하는 동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남편은 집에서 지내고 정윤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에 있는 친정에서 잠시 지내기로 했다. 5살 딸아이가 자기를 예뻐하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도심이 아닌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결정했다. 이제 막 100일이 지난 둘째 아들을 돌보는 게 힘에 부친 정윤 씨 역시 잠깐이라도 엄마가 도와주면 편할 것 같았다. 그런데 부모님이 밭에 일하러 나간 사이 정윤 씨가 둘째 분유를 타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첫째 딸아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기계를 잘못 만지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 아이 우는 소리에 놀라 허겁지겁 달려갔지만 딸아이 손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목숨을 잃고 말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윤 씨는 넋을 잃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부모님이 아이의 장례 절차를 밟고 있었다. 사고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난다고 하지만 떠나버린 딸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허망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게 놀았으면 해서 코로나 위험이 덜한 시골로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윤 씨는 모든 게 자기 때문인 것 같아 자책하며 식음을 전폐했다. 그러다 보니 잠깐씩 정신을 놓곤 했는데 주위에서 갓난아기를 생각하라며 다독여 주어서 간신히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무릎 딱지의 주인공은 오늘 아침 엄마의 죽음을 맞이했다. 밤새 자느라고 아이는 어젯밤에 엄마가 죽은 걸 몰랐으나 아침에 아빠가 말하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다. 어제 저녁 침대에 누운 엄마는 죽음을 인지하고 희미하게 웃으면서 너무 사랑하지만 힘들어서 안아주지도 못하는 데다 영영 떠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는 엄마가 조금 쉬었다 돌아오면 된다고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는데 엄마가 그럴 수 없다고 해서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기에 아이는 울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 정윤 씨도 우는 둘째의 분유를 타야 해서 첫째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다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주인공 아이처럼 정윤 씨가 눈을 떴을 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딸아이가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도 아이는 딸아이를 만지거나 같이 이야기하거나 함께 먹고 떠들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화가 났다. 사람들이 아이에게 잘 대해주지만 아무도 엄마가 살아있지 않다는 걸 말해주지 않듯이 정윤 씨 주변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정윤 씨를 보살피고 있지만 딸아이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섭섭하고 짜증이 나고 슬펐다. 아이는 아빠에게 엄마가 잘 떠났다고 속이 시원하다고 말하면서 엄마가 나빴다고 투덜거린다. 그러면서도 마음껏 슬퍼하지 못하고 남겨진 아빠를 걱정한다.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아빠 옆에 자기라도 남아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아이 역시 가엾은 아빠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라서 아빠가 자꾸 우는 게 보기 싫어서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린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 아이는 잠도 자지 않고 배도 좀 아파서 아빠를 돌보지 못할 정도가 된다. 정윤 씨가 남편은 물론 둘째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정도가 된 것처럼 정윤 씨가 딸아이를 기억하기 위해 아이의 물건을 만지작거리며 아이는 엄마 냄새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아이의 노력과 상관없이 자꾸 엄마 냄새가 사라지자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아이는 집안의 모든 창문을 꼭꼭 닫았다. 아빠는 너무 더웠지만 엄마 눈과 똑같은 아이 눈을 보며 말을 못해 혼자 투덜거리고 엄마라는 말만 꺼내도 우는 아빠 때문에 아이는 문을 닫아야 엄마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걸 말하지 못했다. 아이는 엄마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막고 입을 다물기까지 했다. 정윤 씨가 마음의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려 하지 않는 것처럼 아이는 아플 때면 괜찮냐고 묻는 엄마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고 눈을 감으면 엄마가 팔을 활짝 벌리고 안아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아프지만 무릎에 난 상처에 딱지가 앉기만 하면 딱지를 뜯어냈다. 상처가 다시 생겨서 피가 또 나오면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 아이에게 외할머니는 아이 손을 가슴 위에 올려주면서 엄마는 가슴 가운데 쏙 들어간 곳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무릎 딱지를 뜯지 않고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둔다. 가슴 위쪽 들어간 곳에 손을 올려놓고 심장 뛰는 것을 느끼며 편안하게 누워서 잠이 든다. 딸아이를 떠나보낸 정윤 씨도 그리움과 미안함을 마음속에 품고 아이와 함께했던 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며 상실에 대한 아픔을 표출하고 또 표출했다. 애도 상담 전문가 윤득영 박사는 예견된 죽음이든 갑작스러운 이별이든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한 후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옆에서 상실에 관한 극한 감정을 말이나 행동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좋다고 주장한다. 또 떠나보낸 사람의 슬픔과 남겨진 아픔 등을 이야기할 때 섣불리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투사해서 어설프게 위로하기보다는 가만히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떠나보냈을 때, 즉 상실의 고통을 겪었을 땐 자신의 슬픔을 충분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윤 씨가 딸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먼저 떠나보냈다는 미안함, 슬픔, 상처, 분노, 혼란스러움 등을 쏟아내고 또 쏟아냈듯 상실의 대상을 충분히 애도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슬픔을 잘 꺼내고 마음껏 슬퍼하면서 떠나간 대상을 향한 사랑과 고마움, 미안함, 죄책감, 원망과 미움 등의 감정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해진다. 그림책 심리 처방전 하나.
가족이나 친구, 반려동물 등 사랑하는 대상을 잃었을 때는 슬프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로 표현하도록 노력하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든 그렇지 않든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며 충분히 표현해 보세요. 2. 떠난 대상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며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지금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등을 글이나 말로 표현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